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뭐 국내 증시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네. 4월도 이제 또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렇죠. 4월 증시도 비슷할까요? 4월 증시도 네. 약간 비슷한 듯하면서 조금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은 박스에 좀 가깝게 갇혀 있었고 가끔은 이제 저점을 테스트하니까 좀 가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섹터만 잘 접근하셨다면은 아마 3월도 조금 즐거운 장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한 달 전부터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성장주 쪽에서 가치주로 방향을 좀 턴하고 있다. 이걸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고 아마 매주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 방향입니다라고 보여드렸는데 그 종목들은 3월 한 달 내내 엄청난 강세였죠. 뭐 소재주라든지 금융, 소비주들은 강세였고 반면에 작년부터 승승장구해 왔던 성장주들은 여전히 좀 힘들었죠. 다만 어제 약간의 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변화가 오고 있는데 4월 시장의 변수를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한번 쭉 보시면 대충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난달까지 맹위를 떨쳤던 금리, 이 금리의 영향력은 아무래도 조금 작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 쪽은 좀 약해질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실적 시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 쪽에 우리가 어떤 관심이 좀 더 커질 것 같고 그리고 경제 지표 쪽.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간밤에도 1.77까지 올랐죠. 물론 마지막에 좀 내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약보합까지 땡겼다는 거예요. 어제. 자, 그런 걸 보면 금리의 영향력은 이제 조금 약해진다.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과 경제 지표, 경제만 좋아진다면은 그 정도 금리 인상은 용인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네.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의 영향력보다도 당장 실적과 경제 지표 쪽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당장 뭐 이번 주 말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실적 시즌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급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는 개인보다는 외국인 수급 쪽, 개인의 영향력은 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의 영향력도 이렇게 칸을 보시면 크기가 작아졌죠. 코로나 같은 경우 영향이 작아졌고 미중 갈등이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이것도 아직은 조금 두고 봐야 될 문제. 또 뭐 북한 문제, 바이든, 그다음에 액션 이런 것도 영향력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실적과 경제 지표 이쪽의 힘이 이제 커지고 있다. 그 영향력 변수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겠고 이 중에서 이제 금리 쪽을 봐야 되겠죠. 간밤에도 한번 또 한바탕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어요. 1.77까지 올라오면서 그렇죠. 나스닥이 장중에 1%까지 또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출렁 장 초반에 했다가 다시 다 땡겨버렸죠. 약보합까지. 그랬던 게 이렇게 좀 금리 인상 속도가 또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1.7이지 않습니까? 우리 1.6 올라올 때도 화들짝 했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다만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10년 만기 국채금리 이런 장기 금리들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걸 감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실적과 경제 지표가 잘 나와야 된다.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 이제 사단 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적 발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제 지표도 잘 나와야 되겠지만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그때쯤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십시오. 거의 한 2, 3개월 동안 옆으로 가격 조정 겸 기간 조정이 나와 있죠. 네. 96,800원까지 때렸다가 지금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실적 예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1, 4분기 실적을 시장 컨센서스가 한 8조 6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근데 지금 제가 3월 한 달 동안 나온 리포트를 딱 뒤져보니까 컨센이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8조 6천억 보는 쪽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정도. 제일 낮아요, 이게. 근데 대부분 다 지금 상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현대차 쪽은 10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세게 보고 있죠. 10조와 8조 6천억은 차이가 꽤 됩니다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는 한 9조 정도가 나오면 제 느낌은 평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만큼 하면 됐다는 느낌이 들고 한 10조 정도 때리면 시장에서 아마 감동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끄는 또 지수를 삼성전자가 또 반등을 해서 지수를 이끌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아니라
호랑이 없는 장에 늑대나 여우가 설치는 장이 될지 요건 다음 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걸 체크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수급 쪽을 체크해 보면 또 이렇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의 탄압이라 할 수 있는 고객예탁금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거든요. 62조, 63조이기 때문에 힘을 거의 잃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가장 영향력이 큰 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좀 사면 번쩍 뛰었다가 또 사라지면 또 장이 가라앉았다 그런 걸 반복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 시장에서 많이 매도하고 있는 세력은 역시 외국인 첫째, 그 다음에 연기금, 더 정확하게는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지금 뭐 기금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한 달 후에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팔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팔아야 될 금액이 계산상으로는 지수가 여기 머물러 있다면 10조 전후입니다. 아, 지금도? 예, 네. 10조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남아 있습니다. 요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양떨깎이처럼 지금 연기금처럼 파는 형태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 외국인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조금 둔환됐는데 역시 밸류죠. 밸류에이션 자체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도와줘야 된다. 이번 실적 시즌이 나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어떤 고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번 실적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 잘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제 외국인이 뭘 샀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치주, 전통적 가치주, 경기 민감주가 강세였잖아요. 어제 외국인이 매수 많이 했던 종목을 잠깐 살펴보면 약간 다른 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많아요. 네. 이게 웬일이야? 최근 며칠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LG 생활건강이에요. 자, KB금융 네. 이쪽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이슈도 있었지만은 SK 이노베이션을 정유주라고 본 사람은 없죠. 아, 거의 그렇죠. 예. 거의 움직이는 게 2차 전지 관련해서 맞아요. 움직이는 흐름이니까 오랜만에 SK 이노베이션이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법 좀 샀어요. 뭐냐면 어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을 가만히 놓고 보면 어느 쪽인가 하면 낙폭이 컸던 종목. 네. 그동안 성장주, 고밸류주 이런 종목이 낙폭이 컸잖아요. 그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랜만에 우리 코스피 일봉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네. 이런 모양입니다. 답답하네요. 가슴이 답답하죠. 네. 예. 지난 1월에 고점을 때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갇혀 있죠. 특히 3월 같은 경우는 계속 저점을 이렇게 테스트했기 때문에 덜컥덜컥 가슴이 가라앉았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죠. 예, 그런 모양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지금 어제 모양 보십시오.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박스권인데 고점이 낮아진다는 거. 이게 불안했거든요. 계속 고점이 낮아집니다. 근데 오랜만에 어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고점을 조금 높인 흐름이 나와요. 뭐냐면 지금 계절이 어떻습니까? 완연한 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싹이 올라오듯이 싹이 트듯이 양봉이 톡 올라온 겁니다. 요건 제가 상당한 희망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월 장은 제가 보기에 3월 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3월 장보다도 4월 장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4월 장은 아마 3월보다는 조금은 낫지 않을까. 글쎄요, 뭐 잔인한 계절이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은 낫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지수의 흐름 자체도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그리고 종목별 양상을 보자면은 그동안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을 받았던 성장주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올라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고민이 그건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몇 주 네. 전부터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성장주를 사야 할지 혹은 또 올라오고 있는 이 그렇죠. 경기 민감주를 사야 할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기 민감주가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올랐죠. 네. 네. 좀 땅 파고 뭐 소재주 뭐 이런 쪽은 잠시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31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인프라 관련 어떤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지금 경기 민감주 많이 올라갔는데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새로운 호재로 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차익 실현? 그렇죠. 차익 네. 실현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민감주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팔까 말까를 이제 단기적으로 팔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추격 매수는 안 되고요. 지금 분위기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주, 전통적 가치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성장주는 좀 힘들었죠. 고별주가 힘들었었는데 지금도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우리가 얘기 많지만은 이제는 잠시 휴전을 해야 된다. 휴전 상태에 들어가야 네. 된다. 지금 우리 실적 시즌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장. 그러면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치주든 성장주든 아무 상관없다. 이제는 실적만 좋으면 장땡이다. 지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점을 또 약간 휴전 쪽으로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성장주, 고밸류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또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딱 요약을 하면은 성장주는 단기적인 관점, 가치주는 중기적인 관점을 네. 유지하시고 실적시이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또 관심주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이번 주에 또 향후에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종목들 계속 제가 나올 때마다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어디에 위치가 있는지. 한 5개 종목 정도를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 방향으로 우리가 전체 트렌드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이 맞다는 거죠. 어제도 좋았어요. 예. KB금융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괜찮고, 하나투어라든지 빅히트, 키스트,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어요. 경기민감 성장주 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요 종목들의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요걸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요걸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죠. 뭐냐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투어, 빅히트, 키스트, LG전자, KB금융인데, 하나투어는 지금 유럽에서 그 백신 요건을 도입한다. 한 6월부터든 5월부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도입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얘기 나오잖아요. 요건 중요하죠. 우리 지금 식당 갈 때 뭐 찍고 들어갑니까? QR코드. 예. QR코드 찍죠. 번거롭지만은 중요한 거죠. 근데 유럽에서 만약에 백신 요건이 도입되고 이게 확산이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행을 가게 되면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QR코드만 찍으면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겁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행 수요가 지금 폭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길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콘서트 지금 못 가잖아요. 그렇죠. 공연은 못 가지 않습니까?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QR코드 찍고 가는 거예요. 네. 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투는 그동안 많이 반영돼서 올라온 게 있지만은 충분히 여행주들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투 또 조정 조금 나오는데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빅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금 콘서트 말씀드렸지만은 요런 분위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제 나온 이슈가 하나 있죠. YG 엔터테인먼트의 트레저, 신인 그룹 아니겠습니까? 요 트레저가 위버스, 그러니까 빅히트의 엔터 플랫폼 위버스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아, 네. 요게 있거든요. 요게 의미하는 게 결국은 빅히트의 위버스라는 엔터 플랫폼 쪽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뭡니까?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로블록스가 상장되면서 난리잖아요. 로블록스가 중요한 게 사람이 모이고 컨텐츠가 있고 그걸 통해서 플랫폼으로 돈을 빼먹는 거예요. 네. 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결국 빅히트의 위버스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흡입력을 가지고 있고 스타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있으면 블랙핑크도 들어오겠죠. 그럴 수 있죠. 당연한 거 YG니까. 아니겠습니까? 다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최근에 빅히트가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제페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이버의 손잡회사가 하고 있어요. 네. 제페토. 들어가 보시면은 로블록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인기는 조금 그보다는 떨어지지만 거기다 투자를 했었고, 또 최근에 투자한 곳이 또 어디냐면 요 이름이 뭐냐면 슈퍼톤이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었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음성 AI로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TV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가수 김광석을 똑같이 흉내낸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네. AI가 AI가 똑같이 흉내를 다른 냈어요. 노래를? 그렇죠. 와, 네. 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다 투자를 했었거든요. 자, 제페토에다가 로블록스 같은 제페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음성 AI, 딱 느낌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위버스도 이거 결국은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딱 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글로 갈 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NC소프트의 그 엔터 플랫폼, 유니버스를 보시면은 맛보기 정도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결국 이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위버스, 빅히트의 위버스가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 그쪽에서 매출이 지금 벌써 40% 이상 넘어요. 네. 전체에서. 그래서 요건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키스트의 어떤 또 이슈를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컨텐츠 주죠. 좀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잖아요. 컨텐츠 주들이 굉장히 뛰고 있는데 키스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담고 있는데 어제 나온 게 뭐냐면 와이난 미디어의 지분 투자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이낫 미디어가 뭔가? 네. 숏폼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 숏폼 드라마의 최강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보통 그 드라마 보시면은 보통 한 뭐 TV 케이블이든 공중파든 한 50분, 4, 50분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젊은 분들 MZ 세대 같은 경우가 그걸 끝까지 봅니까? 유튜브 보시면은 한 10분 내외지 않습니까? 이 와이낫 미디어가 최강자라는 게 어디냐면 숏폼 드라마, 짧은 드라마. 네. 한 10분 내외의 드라마예요. 그런 드라마를 1000여 개 가지고 있습니다. 1000여 개? 와. 네. 워낙에 짧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그게 IP거든요. 지적 재산권. 이걸 가지고 있는 드라마에다가 이 회사에다가 키스가 지금 지분 투자 협력 관계. 키스는 롱폼입니다. 와이낫은 숏폼이고요. 이걸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해서 어디 가겠다는 겁니까? 어디로 갈까요? OTT로 가겠죠. 그쪽에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이 컨텐츠 기업들의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P가 중요하거든요. 지적 재산권이 중요하고 콘텐츠가 중요하고 지금 뭐 애플도 그렇고 뭐 디즈니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경쟁이 오고 있는데 결국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은 콘텐츠밖에 없어요. 콘텐츠 기업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오리지널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는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드라마도 가져와야 되고 이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콘텐츠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더라. 예전 같으면은 거의 하청업체였죠.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스위트홈 대박을 쳤었는데 네. 안타까운 점은 제작비가 한 400억 정도인데 거기서 가져온 돈은 얼마 안 돼요. 그 돈의 그냥 몇 퍼센트. 그러니까 뭐 10%든 15% 그것만 가져왔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약들, 콘텐츠 회사를 보면 그게 아니고 하청업체의 역할이 아니고 내 IP를 가지고 내가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네. 네 요거 국내 요거 하고 넌 해외 판권 네가 가져가고 장난감 요걸로 만들.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네.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가치가 커지고 있고 키스는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블록버스터급 지금 드라마를 텐트폴 드라마를 최소 2개 이상 하고 있고 계약관계 지금 협의하는 것도 한 2개 이상은 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1월부터 나온 추초점 기사긴 하지만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 몇 개 드라마 중에서 지금 주연 배우가 또 이영애 아니겠습니까? 이영애 씨 정도 나오면 한류 스타가 나오면 충분히 선판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키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대단한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올해와 내년 통틀어 봤을 때 굉장히 큰 턴어라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죠. 자,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슈가 어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또 애플카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마그나가 또 애플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다고 봐요. 어차피 애플하고 안 하더라도 이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많이 죽었던 기업들, 뭐 최근에 죽었던 기업이 LG전자, 또 LG화학, 현대차, 기아차 뭐 등등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죽었던 기업들이 다 올라오고 있다는 모습 그렇죠. 굉장히 좋았고 또 모멘텀 자체가 LG화학에 나왔잖아. LG전자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KB금융 같은 경우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금리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KB금융 이슈는 역시 금리 상승. 요건 중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 간략하게 세워주신다면요? 예,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자, 금리보다는 실적과 경제 지표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포인트를 4월에 잘 짚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해서 분명히 실적 시험 들어가면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역시 1위 힐비의 장이 분명히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거기에 뇌동매매에 휘둘리지 마시고 실적만 보고 가야 될 장이 왔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망 종목까지 추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